안녕하십니까, 양파TV입니다. 네, 3주 만에 이렇게 문제풀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D5번부터 쭉쭉쭉 이제 문제를 풀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이제 5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5번 문제 읽어봅시다. 표는 2, 3주기 원소 A씨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원자가 존재하고 전자가 이렇게 껍질에 분포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를 떼내고 얘를 떼내고 얘를 떼낼 수 있겠죠. 근데 얘를 떼낼 때 필요한 게 E1, 얘를 떼낼 때 E2, 얘를 떼낼 때 E3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일단은 전자 자체가 이렇게 서로 다른 전자 껍질에 위치할 경우에는 서로 이제 받는 유효액전화 차이가 매우 크게 나겠죠. 가까이 있을 경우에 가리움 상수가 그러니까 슬레트 규칙에 의해서 이제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핵으로부터의 인력을 적게 받는 반면에 크게 받는 반면에 멀리 있을 때는 당연히 핵으로부터 인력이 작겠죠. 그러므로 떼내는데 드는 에너지가 당연히 작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전자를 떼낼 경우와 여기 있는 전자를 떼낼 경우에 여기 있는 전자를 떼낼 때가 훨씬 더 큰 이온화 에너지가 소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하실 때 유의할 점은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는, 그러니까 이 극간이 큰 그런 자료를 이제 유심히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제3차 이온화 에너지가 제4차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심각하게 작죠. 네, 그러므로 A의 최외각 전자이자 이제 원자가 전자는 3개의 임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으로 갈 때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B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가 2개, C와 같은 경우에는 A와 같이 3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2, 3주기 원소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명시를 해놨는데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요. 그런데 1차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 4차 이온화 에너지가 모두 다르고 자세히 보시면 얘가 항상 큽니다. A보다 C가 이온화 에너지가 훨씬 크죠.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은 주기율표 상에서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다는 말은 더 큰 주기, 즉 여기서는 3주기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는 3주기 원소가 되겠고요. B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B가 만약에 2주기 원소라면 주기율표를 한번 그려보죠. 여기가 2주기, 여기가 3주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3주기에서 13족 원소에 속하기 때문에 한 이쯤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B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얘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겠죠. 어,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선 B가 더 큰데 여기에선 A가 더 크고 여기에서도 A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적 경향성을 묻고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주기일 때 2족 원소는 13족 원소보다 큽니다. 왜냐면 같은 주기에서 원래 이렇게 족이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도 덩달아 커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자 배치의 특성상 2족에 있는 원소가 13족에 있는 원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큰 이제 예외적 경향성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B는 이제 3주기 A와 같은 3주기 2족 원소가 될 것이고 A와 같은 경우에는 3주기 13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보기를 봅시다. 기억 보시면 원자과 전자수가 2개, 네, 맞죠? 아까 설명했었고요. A와 B는 같은 주기의 원소인가? 네, 맞죠?
그리고 전기음성도는 C가 A보다 크다. 네, 이것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전기음성도의 전기음성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성을 띠고 있죠. 네, 여기 플로린이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네, 이렇게 이러한 경향성을 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C의 전기음성도, 그러니까 C는 지금 2주기 원소고 A는 3주기 원소고요. 둘의 족은 같습니다. 둘 다 13족이죠. 그러므로 이제 당연히 C의 전기음성도가 A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A,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게 되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자 A부터 D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네,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생각해 보시면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이온 반지름의 그러니까 그 원자 반지름을 따질 때는 이온화 에너지의 이제 경향성을 바탕으로 같은 주기에서 족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작아질 것이고, 주기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여기 이 문제에서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A부터 D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고 여기 나와 있죠. 이 문제는 이제 등전자 이온을 알고 있느냐, 등전자 이온 관련 문제를 풀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당연히 이온 반지름은 원자핵의 그 양성자의 수가 크면 클수록 이제 등전자 이온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 말은 즉슨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 양이온인 경우에 음이온보다 상대적으로 이온 반지름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 원자번호는 각각 8, 9, 11, 12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얘는 2 마이너스이고요, 얘는 마이너스이고요, 얘는 플러스이고요, 얘는 2 플러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고 했으므로 네온의 원자번호는 아시다시피 10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전하를 띠는 이온이 생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음이온이 이온 반지름이 더 크겠죠. 일단은 얘네는 음이온임을 알 수 있고 얘네는 양이온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음이온의 음전하가 클수록 이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 클 것이고, 양이온이 크면 클수록 더 작겠죠. 얘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 더 작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얘가 마그네슘이고 얘가 나트륨, 얘 칸이 좁네요. 네. 자, 2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띄는 것은 플로린일 테고 얘는 산소겠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전기음성도는 B가 가장 작냐고 물었네요. 보기에서 전기음성도의 경향성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B가 제일 작겠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D가 C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를 물었는데 당연히 이온 반지름이, 여기서는 이온 반지름이죠. 이온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가 당연히 작겠죠. 자, 그러면 D가 C보다 작겠죠. D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을 보시면 A와 C는 1대1로 결합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A는 아시다시피 Mg2 플러스고요. C는 F-죠. 그러면 MgF2가 생성되겠죠. 1대1이 아니라 1대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처음 풀 때 상당히 해먹었던 문제입니다. D 단원이 A 단원에 비해서 상당히 쉬워서 방심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한방 뒤통수 세게 맞은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네, A부터 G의 원자 번호는 각각 8부터 14 중에 하나이다. 제2 이온화 에너지겠네요. 제2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자 번호가 지금 8부터 14까지 나와 있는데 제2 이온화 에너지니까 하나씩 빼서 생각하도록 합시다. 7, 8, 7부터 한 13까지 되겠죠. 그럼 보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C가 알루미늄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C가 알루미늄이냐, 보시면 지금 일단은 확실한 건 뭐냐면
14 원자 번호 14가 가장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네, 보시면 이거 제2 이온화 에너지예요. 제2 이온화 에너지. 그러면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전자 껍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뗐습니다. 전자 하나를 뗐어요. 근데 여기서 전자 하나를 더 떼려면 이 녀석한테 있는 전자를 떼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2 이온화 에너지로 따졌을 때 이런 경향성을 띠는데 그 중에서 네온이 이 원자 번호 8번부터 14번인데 사실상 7번부터 13번이죠. 이 중에서는 네온이 가장 큽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주기 원소 중에서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웬만한 3주기에서도 이제 왼쪽 편에 있죠. 족이 작은 그런 원소들에 비해서는 네온이 훨씬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장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진 G가 NA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제2차니까요. 제2차는 전자 하나를 뗐을 때 떼고 또 뗄 때 그것에 이제 또 뗄 때 드는 에너지가 제2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네, 그러므로 G는 나트륨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나트륨이라는 녀석은 확실한 건 뭐냐면 얘가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는. 그러면 한번 뗐을 때 나트륨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게 뭐죠? 네, 맞습니다. 마그네슘이죠. 자, 그러면 A는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이거 두 개 찾는 거 쉽습니다. 이거 두 개 찾는 건 저도 그때 찾았었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헷갈리냐면 예외적 경향성이 숨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교묘한 문제입니다. 예외적 경향성이 두 개가 숨어 있어요. 두 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7부터 13으로 취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7번 질소고요, 8번 산소입니다. 이 중에 누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클까요? 당연히 질소죠. 왜냐하면 이제 얘는 15족이고 얘는 16족이기 때문에 예외적 경향성을 적용시켜서 얘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크겠죠. 이제 이거를 고려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늘려봅시다. 전자를 하나씩 더 붙였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양성자도 하나씩 붙였다고 가정을 해보면 O와 F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 속하느냐면 O와 F니까 얘네들이 각각 8번, 9번입니다. 보시면 일단 얘네보다는 네온이 제1차든 제2차든 얘네보다는 네온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나트륨 넣고요, 여기다가 네온을 넣으면 얘는 한 번 떼면 질소가 되고 얘는 한 번 떼면 산소가 되므로 여기가 산소가 되고요, 여기가 플로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일단 가장 작은 건 아까 뭐라 했었죠? 마그네슘이라 했었죠? 마그네슘이고요. 그런데 같은 주기일 때 예외적 경향성은 두 군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족과 13족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때 얘가 더 크죠. 그리고 15족과 16족이 있습니다. 이때 15족이 더 큽니다. 네, 그러므로 여기서 봤을 때 13족에 해당하는 거, 이 13족에 해당하는 거에 제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따졌을 때는 14족의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얘가 더 크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얘가 mg가 되고요, 여기가 규소가 되고요. 아니, 네, 맞네요. 네, 규소가 되고, 규소는 한번 떼면 알루미늄 되니까 알루미늄보다 마그네슘이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죠. 그러면 한번 뗐을 때 마그네슘이 되는 알루미늄의 제2차 이온화 에너지가 규소보다는 더 크겠죠. 그러면 완성시켰죠. 일단 기어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예, 원자 번호로 적죠. 여기 13이겠고요. 여기는 9번이었죠. 아까 8번. 여기 아까 제일 작은 게 11번이었고 여기가 10번이었죠. 제일 큰 게 11번이죠. 자, 그럼 다 채웠으니까 한번 보기를 맞춰보도록 합시다. C는 알루미늄이다. 네, C는 13번 알루미늄 맞고요. 니은 보시면 제1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F이다.
제1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네온이 맞죠. 네,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C와 D의 원자 반지름 차이는 B와 D의 원자 반지름 차이보다 크다. C와 D는 뭐죠? C와 D는 주기가 차이가 나고요. B와 E는 B와 E도 뭐 주기가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한번 원자 반지름을 한번 다 따져봅시다. 다 따져보시면 일단 C가 제일 크겠네요. 왜냐면 주기가 더 크면서 족도 작으니까요. C가 제일 크겠고 그 다음에는 B가 크겠죠. 네, 그 다음에는 뭐가 클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산소가 크겠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이 되겠죠. 플로린 갖다가 원자 반지름 따질 때 얘가 제일 꼴찌입니다. 얘는 어 전자친화도를 따질 때 염소보다 원래 경향성으로 따지면 플로린이 염소보다 원래 커야 되는데 예외적 경향성이 드러나는데 그 이유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원자 반지름 때문에 드러납니다. 그만큼 플로린은 원자 반지름이 작은 아이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차이를 따지라고 했죠. 근데 뭐가 더 큰지 고려하기 귀찮으니까 절대값을 치도록 하면 뭐 C-D가 되고요. 뭐 B-E가 되겠죠. 근데 얘는 두 칸 차이고 간단하게 말해서 얘는 한 칸 차이죠. 그러면 얘가 당연히 차이가 크겠죠. 그러면 C와 D의 원자 반지름 차이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번부터 7번까지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은 이게 2점짜리 문제입니다. 네, 저도 정말 놀랐어요. 이거 풀다가. 어쨌든 각설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8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